안녕하세요, 주요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레전드 떡밥 2가지 분석이라는 영상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떡밥은 드디어 시작되는 오로성과 최악의 세대의 대결입니다. 1073화에서는 원피스 최대 떡밥 중 하나가 공개되었는데 그건 바로 이 오로성의 이름이 제이가르시아 세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세턴은 실제 존재하는 영어 단어라는 겁니다. 세턴의 뜻은 태양계 행성, 토성이죠. 현재 오로성의 뜻이 5명의 오래된 별인 걸로 보아 다른 오로성의 이름도 행성일 거로 보입니다. 아마 오다스미 처음부터 이들을 오로성이라 정한 건 이들의 이름을 처음부터 행성의 이름으로 정하려고 했기 때문인 걸로 보이죠. 5개의 오래된 별인 오로성이 떡밥이라면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최악의 세대입니다. 정상전쟁 직전 위대한 항로의 전반부를 완주하고 샤본디 제도에 모인 억대 루키 해적 11명과 마샬디 티치를 묶어 부르는 말 최악의 세대. 그런데 최악의 세대 중 티치를 제외한 11명의 루키를 부른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초신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초신성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별의 폭발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들을 오로성으로 지은 이유는 이들의 이름을 처음부터 행성의 이름으로 정하려고 했던 걸 겁니다. 그렇죠, 오로성의 이름 자체가 떡밥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별의 폭발을 의미하는 초신성의 이름 자체도 떡밥이지 않을까요? 즉, 이들을 초신성이라 지은 이유는 별을 폭발시킨다는 떡밥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초신성의 탄생 의미는 별을 상징하는 오로성을 쓰러뜨린다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겁니다. 분명한 건 오로성과 초신성의 대결 떡밥은 현재로서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로성이 엄청난 강자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태양계 행성에는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이 있는데 이 행성들을 영어로 읽으면 원피스의 최대 떡밥 중 하나 고대병기 우라노스, 포세이돈, 플루톤입니다. 그렇죠, 고대병기 우라노스, 플루톤, 포세이돈도 세턴과 같은 태양계 행성 이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볼 게 있는데 사실 제가 원피스를 보며 매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넵튠이 로빈에게 고대병기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그 이름이 신들의 이름을 가졌다는 겁니다. 물론 플루톤, 우라노스, 포세이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관 속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원피스 세계관에는 그리스 신화가 없는데 어떻게 이들을 신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걸까요? 당시에는 그냥 만화적 설정 오류겠거니 하고 지나갔지만 이번 오로성의 이름이 고대병기와 같은 행성 이름 세턴으로 밝혀지며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원피스 세계관에서 플루톤, 포세이돈, 우라노스는 그리스 신화가 아닌 실제 원피스 세계관에 존재하는 신이 아니냐는 겁니다. 다시 말해 고대병기처럼 태양계 행성 이름을 갖고 있는 오로성들도 원피스 세계관에 존재하는 신이라는 거죠. 분명한 건 포세이돈은 과거에도 존재하던 자입니다. 시라오시 자체가 포세이돈이 아닌 그 전에도 포세이돈은 존재했다는 거죠. 게다가 태양을 상징하는 니카 역시 사람 열매로 있던 게 아닌 고대 문헌 속 존재하던 신입니다. 다시 말해 태양 등 태양계 행성들의 이름을 가진 신들은 원피스 세계관에서 실제로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신들의 이름을 가진 오로성은 말 그대로 신이라는 겁니다. 루피는 태양의 신 니카의 능력을 사용하지만 오로성은 신 그 자체이기 때문에 신의 능력을 사용하고 있는 자라는 거죠. 마치 포세이돈 시라오시처럼 말이죠. 다시 말해 오로성 역시 태양의 신 니카 못지않은 강자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즉 현재 루피의 마지막 적은 세계정부로 추정됐는데 세계정부의 수장 이모 및 오로성이 강자라면 언젠가 주인공의 루피와 오로성의 대결은 분명히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아마 이 대결의 떡밥상 초신성과 오로성의 대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오로성과 초신성의 2번째 대결 떡밥은 조로입니다. 오로성 중 간디를 닮은 자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검을 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이 검의 생김새가 조로가 들고 있는 3대 기철과 굉장히 생김새가 비슷합니다. 즉 이제가 들고 있는 건 초대 기철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주목할 건 원피스 설정집에서 나오길 초대 기철은 최상 명검이라는 겁니다. 현재 공개된 최상 명검이 3개인데 그 검들이 로저의 검 에이스, 미오코의 검 요루, 흰수염의 원월도, 무라쿠모기리입니다. 즉 현재 원피스 최강자들만 최상 명검을 들고 있다는 거죠. 만약 제 가설대로 오로성을 닮은 자가 현재 신으로 엄청난 강자인데 이자가 최강자들만 들고 있는 최상 명검을, 즉 초대 기철을 들고 있다. 이건 분명한 조로와의 대결 플래그겠죠. 게다가 저는 이자가 조로와 대결을 펼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조로의 꿈이 세계 제일의 검호라는 겁니다. 분명한 건 조로가 세계 제일의 검호가 되기 위해서는 세계 제일의 검호인 미오크를 쓰러뜨려야 합니다.
다만 미호크가 스승이 된 만큼 조로가 미호크를 쓰러뜨리기에는 애매하죠. 또한 조로의 추후적으로 예상되는 시류가 미호크를 쓰러뜨리는 건 비겁한 술수를 써서 쓰러뜨린 거 아니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조로가 시류를 쓰러뜨린다고 해도 세계 제일의 거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죠. 다만 신의 힘을 가진 오로성을 조로가 쓰러뜨린다면 세계 제일의 거무라는 칭호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 초신성 중 한 명 조로가 오로성과 대결 플래그가 있는 만큼 초신성이 오로성을 파괴한다는 떡밥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떡밥은 견문색 최강자 샹크스의 진실입니다. 이번 1079화에서 샹크스에게서 아주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견문색의 패기를 너무나도 단련해 조금 앞에 미래가 보이는 카타쿠리나 루피처럼 샹크스도 미래를 보는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주목한 건 샹크스가 미래를 보는 모습이 카타쿠리나 루피에 비해 제대로 나왔다는 겁니다. 카타쿠리나 루피도 미래를 본다고 하지만 샹크스처럼 미래를 대놓고 보는 장면은 나온 적이 없었죠. 물론 루피나 카타쿠리는 미래를 보는 모습이 생략되었고 샹크스는 제대로 나온 걸지도 모르지만 샹크스가 역대급 캐릭터인 만큼 이 미래를 보는 모습에 생각을 해보자면 샹크스는 약간의 미래가 아닌 먼 미래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피스에는 특징이 있는데 그건 바로 초인적인 능력이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누군가 어떤 초능력을 사용한다. 그럼 악마의 능력이겠지라고 먼저 생각합니다. 아니면 패기의 각성 혹은 이제 과학의 힘이나 종족의 힘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즉 원피스에서 초인적인 힘을 사용하는 이유는 악마의 능력 혹은 패기 그리고 과학의 힘이나 종족의 힘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마담 셜리입니다. 마담 셜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담 셜리가 미래를 볼 수 있는 건 견문색으로 먼 미래를 보는 게 아닐까라는 거죠. 물론 혹자들은 마담 셜리가 견문색으로 먼 미래를 보기에는 루피나 카타쿠리처럼 강제가 아니라 애매하다 할지 모릅니다. 다만 저는 견문색은 다른 패기들과 다르게 재능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가설의 실예가 아이사입니다. 아이사는 견문색으로 사람들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데 그 범위는 능력을 합쳐 하늘섬 전역을 읽는 에넬과 다르게 아이사는 태어날 때부터 견문색으로만 하늘섬 전역의 감정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즉 마담 셜리 역시 아이사처럼 타고난 견문색으로 미래를 보는 게 아니냐는 거죠. 다만 혹자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그럼 왜 타고난 견문색을 가진 아이사는 미래를 못 보냐 이야기하실 겁니다. 제가 견문색이라는 설정을 보면서 주목한 건 견문색에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지 않을까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견문색 속성은 두 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속성은 멘트라와 같은 사람들 감정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견문색입니다. 예를 들면 코비, 아이사, 에넬, 상디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코비는 정상전쟁 전역에서 여기저기 죽어나가는 소리를 들었고 아이사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견문색을 사용했는데 어렸을 때 마을에 무서운 일이 일어나며 꼭 울음을 터뜨렸죠. 그리고 상디는 여자 한정으로 더 강한 견문색으로 와노쿤에서 여자의 소리를 징별 루피도 못 듣는 소리를 들을 수 있죠. 이 속성이 강해지면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의 감정을 알 수 있는 거죠. 견문색의 두 번째 속성은 눈으로 쫓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공격도 무의식적으로 피할 수 있는 견문색입니다. 이 속성의 예를 들면 레베카가 있습니다. 레베카는 디블록 참가자를 모조리 정리한 룸멜의 칼바람, 하쿠바의 공격을 종이 한 장 차이로 간신히 피할 정도의 극한의 견문색을 가졌죠. 물론 이 견문색은 신체 능력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며 견문색을 아무리 발달시켜도 무용지물이죠. 이 견문색의 각성이 루피나 카타쿠리처럼 미래까지 볼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물론 이 견문색의 속성들은 사람마다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견문색 속성 중 어떤 게 더 특화되어 있냐로 봐야 될 겁니다. 다시 말해 카타쿠리는 미래를 볼 정도로 각성한 견문색을 가졌지만 아이사처럼 하늘섬 전역에 있는 사람들의 감정을 파악할 수는 없죠. 다만 그렇다고 카타쿠리가 주위에 누가 있는지 모르는 건 아닙니다. 견문색을 가졌기 때문이죠. 정리하자면 카타쿠리는 사람들의 감정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견문색보다 눈으로 쫓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공격도 무의식적으로 피할 수 있는 견문색의 속성이 더 강하다는 거죠. 본론으로 돌아와 샹크스가 역대급 캐릭터인 만큼 미래를 보는 모습에 생각을 해보자면 샹크스는 마담 셜리처럼 타고난 견문색으로 약간의 미래가 아닌 먼 미래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샹크스가 어렸을 때부터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모습이 설명 가능하죠. 물론 여기서 주목할 건 마담 셜리는 먼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가까운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즉 샹크스도 아주 먼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마담 셜리처럼 어느 정도 가까운 미래가 보이는 능력이지 않을까라는 거죠.
다만 견문색을 단련을 해 약간의 미래를 보는 자들보다는 더 먼 미래를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볼 건 미래를 볼 수 있는 샹크스는 왜 해왕류에게 팔이 잘린 걸까요? 그 이유는 편집자가 오다스에게 샹크스의 팔을 자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다스이 원피스를 진행하며 가장 후회되는 설정 중 하나라고 하죠. 다만 연재는 계속되었고 이후 오다스는 샹크스가 팔이 잘린 이유를 만들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오다스이 새롭게 생각한 샹크스가 팔이 잘린 이유는 샹크스의 팔이 안 잘렸다면 루피가 죽었기 때문일 겁니다. 샹크스는 미래로 해왕류에 의해 루피가 죽는 걸 봤고 자신의 몸으로 루피를 막아 팔이 잘리는 게 최선인 걸 알았던 거죠. 카타쿠리가 미래를 봐도 루피에게 진 것처럼 말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